신문 준비 안 됐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철규 어대하는 당원 모욕, 친윤 친한 당권 경쟁 충돌. 이렇게 제목만 봐가지고는 재밌진 않은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은 진짜 재밌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용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네. 이 아까 뭐 어대하는 당원 모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 그 라디오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굉장히 당원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당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특정 후보가 한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후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겠죠. 그러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 경제지가 지난 14일 밤에 출고한 기사를 가리키는 거다. 중앙일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맥락상 해석해 보면 이철규 의원은 이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좌파 아니냐. 그렇지. 좌파 출신 아니냐 어쨌든 최소한. 진중권 아니라든 자기가 아니라던데. 이제는 이분은 본인 좌파라고 하시던 분인데. 근데 정의당에서도 그거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나 그건 자기가 좌파인 거랑은 상관없죠. 상관없는. 좌파는 다 정의당 당원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좌파가 저 좌파입니다. 좌파가 변절하면 더 무서워. 저 좌파입니다. 변절 안 한 거지 아직? 저 좌파인데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도 없고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절한 거 아니지?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 대한민국의 좌파는 저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혼자만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 근데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해서 이 기사는 1시간가량 지나서 삭제가 됐대요. 근데 그 사이에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한 전 위원장과는 가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정도이다 라고 적었다가 기사가 삭제되자 이 글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논쟁하는 게 뭐? 근데 텔레그램으로 논쟁을 해? 한 위원장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가 그러면 오보가 아니구만.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지만 무슨 문자로 논쟁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 김 씨들이 두 김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까마득해요. 김민하 평론가랑은 휴대폰 문자밖에 안 돼요. 카톡도 안 깔았어요. 네, 저는 카톡도 없고 텔레그램도 없어요. 네. 아무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요. 이 양 김 씨가. 그게 뭐야? 그건 뭐 자랑이야 뭐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 사이도 이런데 뭘 논쟁을 텔레그램으로 합니까? 근데 어쨌든 한 전 위원장 측이 반박 나섰는데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총선 백서를 통해 한동훈 깎아내리기에 실패한 이철규 의원이 총선 백서 시즌2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정체성 언급에 대해선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있구나라는 식의 윤한 갈등을 부추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벌써 인용 공세가 시작되는 거야? 한심합니다. 한동훈은 저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저거 색깔이 의심스러워. 좌파야.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 어떤 공작이 있을지 앞으로 한심합니다. 잘 봅시다. 근데 자 9시 33분이에요 우리. 칼럼 2개만 소개하면 오늘 끝나. 40분 이전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투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도 동의하시죠? 대통령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왜 굳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싸우겠어요? 대통령을 미워하는 게 확실하니까 다 나와갖고 싸우는 거지. 근데 언론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나? 라고 의심할 만한 칼럼이 2개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국제외교안보 디렉터가 쓴 칼럼입니다. 막장 드라마 강제 시청의 늪. 칼럼 제목으로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칼럼에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굳이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은 이회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야, 근데 이회창 전 총재가 지금 요 나이가 써 있는데 89이다라고 써 있어요. 어이구. 많다 정말. 세월이 정말 그러게 세월도 빨리 흘렀고. 세월이 빨라요. 하기야 뭐 DJ 때부터 같이 나왔던 사람이니까. 네. 저도 40대가 됐으니까요. 네.
넘어가. 그래서 2022년 2월 자기랑 인터뷰를 했다네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좋은 말씀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네. 뭐라 그랬냐면은 대선 당선을 위한 당부의 말을 했대요. 네. 후보 때는 자기가 완벽하다든가 선택받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다. 자신을 잘한다. 근데 딱 당선만 되면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바뀌지 마라. 선민의식 갖게 되면 오만과 독선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현 정권 과연 그 지독한 오만과 독선의 사슬을 극복했을까? 현 정권의 현실은 이회창의 지적과 얼마나 다르냐?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선거 전에 대통령 부인이 다짐을 했는데 네. 약속이 지켜졌느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다. 이회창 전 총재의 경고가 일종의 예언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비호감 대결이었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네. 비호감 맞대결이었던 시즌 1은 총선을 거치며 시나리오가 더 난폭해졌다. 시즌 2의 주된 테마는 이제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감옥이 먼저냐 탄핵이 먼저냐이다. 국민들은 폭력과 활급, 엽기적 반전이 난무할 새 시리즈를 꼼짝없이 시청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렸다. 현직 대통령 덕에 승승장구했다가 그거는 조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네. 그것만 숨고르기를 하고 딱 네. 끊어가지고 얘기해줘요. 현직 대통령 덕에 승승장구했다가 이제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특수부 검사 출신 새내기까지 비중 있는 배역을 요구하며 등판 기회를 노린다니 검사와 형사 피고인이 얽힌 막장극의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굴 말할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판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형사 피고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구도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즌 1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그런 구도였는데 한동훈이 또 나오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된다. 또 검사와 형사 피고인 구도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서 뭐 처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왜 이런 저질 드라마 강제 시청의 늪에 빠졌는가? 상대 진영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삶의 개정이나 근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줄을 서는 묻지마 캐스팅, 합리성, 유연함보다는 균형 감각보다는 전투력과 편가르기에만 열광하는 진영적 관성이 부른 참사이다. 이런 막장극이 횡행하는 환경을 초래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이 작지 않은 것 같아서 필자의 마음이 아주 무겁다. 네, 반성도 하네요. 이거 달리 해석하면 한동훈은 안 돼.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보여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소개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또 윤 대통령 막 까는 건가? 그래서 딱 눈길이 갔는데 봤더니 웬걸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좀 달래더라고요. 네. 좀 뭐라고 하긴 하는데 네. 조금 달래고 딴소리 하더라고요. 네, 우리 3분만 딱 해서 40분에 딱 끝냅시다. 그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넘어 40 총선 이후 정치 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독차지로 기고만장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쭉 내려와서 무서운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얕잡아 봐서는 백전백패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